파트 3 시작합니다. 라라라라라. 네, 좋습니다. 네. 자, 이제 파트 3에서는 스포일러를 해야 되죠. 아이고 참. 이게 딱 하시면 되겠네요. 조금 손이 전에 참 재빠르시네요. 글쎄요. 네. 지금 빠른 게 별로 없어서 스포일러입니다. City of Stars. 라라라라라라. 좋습니다. 네. 이거 스포일러 포함해서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 영화는 진짜 스포일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? 아, 그럼요. 마지막 겨울 에필로그에 해당하는 세월이 그로부터 5년이 지나죠? 미아가 대스타가 됐잖아요. 네네. 그 세바스찬이 가서 오디션 봐라고 권유했던 그 오디션 때문에 대스타가 돼가지고 5년 뒤에는 아주 그 알바하던 거기서 정말 이제는 커피값 내지 말라고 하는 그렇죠. 그렇게 된 여배우가 됐는데 남편이 그 남자가 아니야. 세바스찬이 아니에요. 다른 남자랑 결혼을 했더라고요. 가정을 꾸려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. 아이도 느낌이. 있고. 네. 그런 상황에서 이제 크리스마스가 됐고 네. 그래서 이제 아마도 동료인 사람으로 보이는 누군가의 공연에 가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차를 타고 가죠. 가다가 뭐 차도 막히고 공연도 못 갈 것 같으니까 배고프니까 저녁이나 먹고 가자고 해서 들어간 재즈 클럽이 바로? 예전에 세바스찬한테 재즈 클럽 만들면은 이 이름 어때라고 권유했던 그 이름이네요. 바로 그렇습니다. 셉스. 그렇습니다. 그리고 그 셉스의 네. 그 따옴표를 또 그녀가 말했듯이 음표로 바꿨어요. 멋진 로고로 바꿨죠. 네. 셉스예요. 그래서 그렇습니다. 미아가 그때부터 막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약간 그 세바스찬을 찾는 듯한 그렇죠.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세바스찬이 거기 주인으로 있더라고요. 그러다가 공연장에 남편과 함께 온 그녀를 보게 되죠. 세바스찬이 보고 그렇죠. 피아노를 또 갑자기 치게 된 것 같아요. 그렇죠. 아무래도 그녀 때문에. 아마 다른 걸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뭔가 말을 떠들썩하게 그 전까지 기분이 좋아서 늘어놓으려고 하는데 그녀를 딱 본 거죠. 그 순간 딱 한마디만 하죠. Welcome to Sheps라는 말만 하고 피아노로 딱 가서 뭔가 상념에 잠긴 듯한 표정으로 피아노를 이제 치기 시작하죠. 그때 또 핀 떨어지지 않았나요? 네. 그렇죠. 우리 그 무대에 서는 사람들은 그 핀에 대한 로망이 있거든요. 있죠. 나도 옛날에 핀 조명을 받는 한 번쯤은 순간. 핀 조명을 받고 뭘 해보고 싶다 이런 게 있는데 네. 핀을 또 딱 받으면서 글쎄요. 피아노를 치면서 네네. 피아노를 딱 치기 시작하는 순간 갑자기 그 예전에 두 사람이 그 제대로 아웃사이더가 처음 만났던 그 레스토랑으로 돌아가서 원래는 그 그때는 장면에서 이렇게 스쳐 지나갔는데 그냥 스쳐 지나갔는데 갑자기 키스를 막 열정적으로 하면서 카메라가 막 돌아요. 네네네. 그래서 저는 그게 사실은 키스를 했었구나. 그 지금까지가 네. 다 허구고 네. 이게 사실 현실이었거든요. 아. 키스를 해서 막 둘이 잘 살고 애 낳고 잘 사는 거 너무 예쁜 상상신이 막 나오는데 사실은 둘이 이렇게 잘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. 저는. 네. 그랬는데 그게 아니죠. 그게 아니었어요. 네. 그게 클래식백 장면들은 상상이었어요. 네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누구나 이제 두 사람이 이제 헤어진 상황이잖아요. 그랬는데 운명적으로 두 사람이 크리스마스에 공연하는 걸 이렇게 딱 만나게 되는 순간 순식간에 두 사람이 만난 그 과거로 이 시간을 소거해서 삽시간에 가버린 거죠. 그 다음에 펼쳐지는 것은 이게 누구의 상상인지는 알 수 없으나 결국은 그 사랑에서 그 순간마다 간절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던 순간들. 다시 말해서 그녀가 혼자서 1인극을 하게 되는데 처음 하니까 너무 떨려서 남자가 오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그 남자는 그날 밴드의 멤버로서 막 성공하고 있어가지고 화보 촬영을 했어요. 그래서 고민 끝에 거기를 못 가고 혼자 화보 촬영을 했는데 이 상상 속에서는 바로 그 자리에 심지어는 만석이잖아요. 사람 꽉 찼는데 가운데 그 남자가 앉아서 너무 잘했다고 기립박수를 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수많은 간절했던 갈림길에서 안타까웠던 부분들이 다 플래시백으로 되면서 가장 모든 축복스럽고 아름다운 순간으로 다 뭐라고 그럴까요? 바꿔치기 하는 그런 상상의 환상적인 플래시백 장면들이 이어지게 되죠. 어떻게 이렇게 환상적으로 정말 장면들을 정말 공들여서 찍었다. 어떤 장면은 이렇게 그림자처럼 막 처리해가지고 미아의 오디션 장면인 그렇습니다. 것 같은데 그거는 계속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. 그림자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또 어떤 장면은 막 영화 속에 자기들이 자기 모습을 이렇게 영화 속 그렇습니다.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자기들이 행복한 모습이 막 나오고 네. 예술이다. 그렇죠. 이런 생각 나왔어요. 그 장면 자체가 정말 마법적이라는 느낌이 드는데요. 근데 영화가 사실은 굉장히 그 장면이 너무 슬픈 장면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. 일단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앞에 얘기를 조금 더 해야 그 얘기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. 초반에 두 남녀가 이제 풀장에서 그 옆에서 밴드 멤버와 이걸로 만나서 같이 걸어 내려오죠. 근데 걸어 내려올 때
두 사람이 걸어올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리모컨으로 차를 어디다 주차한지 모르니까 찾아야 된다고 하니까 이게 턱에다 이렇게 그거 대고. 너무 재밌었는데. 실제 그러나요? 되나요? 아니, 리모컨을 차를 못 찾으니까 차 리모컨을 턱에 대고 누르면은 그게 머리가 안테나 구실을 해서 안테나가 돼가지고 더 잘 전달된다고. 글쎄, 네. 그래서 계속 라이언 고슬링은 옆에서 딴 얘기하는데 계속 미아는 띡띡띡띡 계속 눌렀거든요. 마지막에 통하기도 하죠. 근데 마지막에 탭댄스 치고 나서 띡 했는데 차 찾아줘가지고 둘이 엇갈려서 가거든요. 그 그렇습니다. 장면 너무 재밌었는데. 재밌었죠. 근데 그때 의미심장한 말을 라이언 고슬링이 사실 별거 아닌 말처럼 툭 던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대사가 이걸 하게 되면 오래 살지는 못하겠지만 갈 곳은 확실하게 찾을 수 있어요. 근데 오래 살 수는 없지만 갈 곳은 찾을 수 있어요. 라는 이 말이 영화 속에서 사실은 꿈이나 일이나 삶이 한쪽에 있고 다른 한쪽엔 사랑이 있단 말이죠. 그러니까 둘의 사랑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지만 가는 방향은 정확하게 찾을 수 있다. 다시 말해서 일이나 꿈이나 이런 데서 있어서 방향 제시는 확실하다. 이런 말처럼 들려요. 근데 실제 그렇든 아니든 간에. 근데 영화를 이제 이때부터 보시면 영화에서 사실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장면들이 한두 개가 아닌데 이 두 사람의 꿈이 좀 유별난 데가 있습니다. 뭐가 있냐면 두 사람의 꿈은 혼자서만 가능한 꿈이에요. 이 남자의 꿈은 꼭 사장이 돼야 돼. What are you gonna do? I'm gonna have my own club. 그리고 클럽을 사야 돼. 그리고 자기가 사장이 돼서 직접 연주도 해야 돼. 그러니까 혼자서만 이룰 수 있는 꿈이란 말이죠. 그녀의 꿈은 또 뭐냐? 1인극을 하는 거예요. 같이 다른 배우랑 앙상블을 보여서 연극을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. 그래서 혼자 해야 돼. 그리고 심지어 두 사람은 직접 작곡도 해요. 여자는 시나리오를 직접 쓰죠. You could just write your own rules, you know, write something that's as interesting as you are. 남자는 자기가 작곡한 걸 연주를 한단 말이죠.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되는 방식의 예술을 원한단 말이죠. 이 두 사람이 결국은 자기 꿈에서 이루어되는 것은 홀로서기에 관한 꿈이라는 거예요. 근데 이것은 사랑은 사실은 둘이 함께 나가는 꿈이지 않습니까? 네. 이 두 가지가 서로 충돌하면서 이후에 벌어지는 얘기가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고 영화의 중반에 보면 이제 남자가 밴드 멤버로 자꾸 지방을 떠도니까 점점 멀어지지 않습니까? 그런 상황에서 보이즈라는 곳에서 연주를 하는데 너 거기 가서 연습해라 라고 하니까 여자가 무슨 소리냐, 나에게도 하고 싶은 일이 있고 꿈이 있는데 리허설 하려면 난 여기 있어야 된다. 그 남자는 아니 내가 가는데 같이 가서 거기서 연습하면 되잖아 이렇게 하는데 이거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. 근데 이 이야기는 뒤에 가서 뒤집어집니다. 영화의 그 클라이맥스가 있기 바로 직전의 장면을 보시게 되면 그녀가 오디션을 보죠. 오디션에 성공을 하면 파리로 가서 몇 달 동안 혼자 영화를 찍어야 돼요. 근데 그때 남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파리를 가라. 보내주는 것 같아요. 나는 근데 갈 수는 없고 나는 남아서 내 일을 계획하마라고 말하는 거죠. 근데 아까 그 조건이라면 사실 남자가 파리를 따라가야죠. 똑같은 얘기잖아요. 보이즈로 여자가 따라가나 남자가 파리를 따라가나 똑같죠. 근데 결국은 그것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것을 뒤에서 남자가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죠. 그때 보이지 안 따라왔던 거 기억했다가 앙심? 나중에 복수하려고 일부러 오디션도 보게 해가지고 글쎄, 너네 합격도 일부러 시킨 다음에 넌 파리 가, 난 안 갈 거야 이 멘트 하려고 다 계획한 거 그럴 수도 아닐까요? 있어요. 내 복수심 보이지? 이러면서 네가 그럴 그때 수도 있어요. 무슨 말이야? 네가 보이지 안 갔잖아. 나도 파리 안 갈 거야. 그건 아니겠죠? 아니겠죠? 그러면 너무 후지네요. 네. 네.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두 사람의 사랑은 상대를 너무 사랑하지만 자기의 꿈과 자기의 일 앞에서 일이냐 사랑이냐 선택할 때 둘 다 일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. 그러네요. 네. 그래서 이 5년 뒤에 펼쳐지는 이야기가 훨씬 더 슬프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죠. 마지막에 그 천문대 밑에 두 사람 대화하는 걸 보면 그때 이미 두 사람은 헤어질 걸 알고 있어요. 여자가 우리는 앞으로 뭘 해야 되지?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지. 뭐 삶이 그대로 흘러가는 대로 기다려야 되지. 이러면서 맨 마지막에 둘이서 당신을 영원히 사랑해야 하니까 나도 당신을 영원히 사랑해. 사랑하죠. 사랑하지만 그 관계에 의해서 파리로 가야 되면 보이즈로 가야 되면 두 사람은 헤어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. 그리고 나서 이제 영화에서 그 플래시백 장면들이 보이게 되고 그 한 곡을 듣는 동안 정말 주마등처럼 쫙 스쳐가잖아요. 영화의 가장 멋진 장면이. 끝나고 나면 남편이 그렇게 묻습니다. 한 곡 더 들을까? 여자가 아니요 됐어요 하고 나갑니다. 더 들을 필요가 없어요. 한 곡 들으면 이미 이 사랑은 끝난 사랑이다라는 얘기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런 걸 딱 보고 나면 이 사랑은 굉장히 그 자체로 달콤하기도 하고 쌉쌀하기도 한데 이 영화를 사랑 영화로 보면 새드 엔딩이죠. 근데 이 영화가 만약에 꿈에 대한 이야기로 본다면 해피엔딩입니다. 왜냐하면 사랑은 실패했지만 두 사람 다 성공했어요. 그녀는 여배우로 성공을 했고 이 사람은 남자 차렸네요. 피아니스트로 클럽의 사장이 됐고 그러니까 이 영화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있는 그런 이중적인 플롯을 갖고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.
자, 이제 명대사 시간입니다. 오늘 또 음표 한 3개 그리시는 거 아니죠? 네, 제대로 멋진 어떤 가사 쓰실까? 이런 생각이 드는데. 제가 느낀 명대사는요, 바로 이겁니다. 빵! 아, 클렉스요. 아, 네, 빵. 네, 네. 네. 미아랑 우리 세바스찬이 맨 처음 만났을 때도 이 클락션 울리면서 시작하잖아요. 그렇죠. 그게 좀 둘이 뭔가 있었는지 나중에 미아를 집에서 이제 나 왔다고 나오라고 부를 때도 빵 이렇게 표현을 하고 미아가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도 오디션 연락 왔다고 글쎄. 오디션 보러 가라고 그 고향 동네에서 어디 사는지 모르니까 밖에서 빵 누르고 있잖아요. Is that gonna happen every time? I think so. 근데 미아는 순간적으로 알잖아요. 세바스찬이다. 세바스찬이랑 이제 결혼도 안 했고 데이빗이랑 살고 있지만 클락션 소리가 좀 길게 울리기만 하면은 세바스찬이 생각날 것 같아요. 처음부터 이 경적 소리로 둘 관계가 시작이 됐고 네. 다른 경우지만 사실상 같은 소리라고 할 수 있는 게 음식 타서 경적이 빵 하고 나는 소리가 있어요. 중간에. 둘이 막 싸우게 됐을 때 그 사이에 싸우는 바람에 음식이 타버리는 오븐에 남자가 음식을 준비할 때 경적이 사실상 이 경적처럼 울리는 그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를 또 이렇게 변주해서 두 사람 사이의 어떤 사랑의 현재 상태를 사실은 보여주는 거죠. 그런 면에서도 소리들이 참 영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죠. 고맙습니다. 포장을 잘 해주셔서. 네. 그래서 제가 오늘 꼽은 명대사는 꽝이었습니다. 라라랜드 저희가 정말 신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네네. 그래서 더 기대가 됩니다. 네. 별점 과연. 아이, 반전이 있어야 되는데. 네. 반전이 없으면 어떡하죠? 네. 자, 라라랜드의 제 별점은 5개. 뭔 소리야? 아니면 저 사실 이 정도 영화면 뭐 5개 별점 아껴서 뭐 하겠습니까? 네, 별점이란 건 사실은 정말 이렇게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는 영화들이 있으면 주라고 있는 거거든요. 그렇게 해서 자, 이 중에서 별점을 5개를 준 적이 있습니다. 필드런 오브맨. 그래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2위에 넣고 싶습니다. 2위네. 이렇게 해서 와. 네. 네. 라라랜드 2위에 올라갑니다. 그렇습니다. 점점점 뿌듯해집니다. 네. 자, 이렇게 해서 1위부터 10위까지 저희가 또 정리를 다시 해봤고요. 다음 주에 뵙는 거죠. 네, 저희는 네. 27회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여러분, 여러분의 구독 한 번이 저희를 살립니다. 여러분 많이 구독해주세요. 구독!